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원, 3차원 별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표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를 처리해야 된다면 2차원 별에, 이러한 표가 여러 개 있다면 3차원 별에 저장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차원 별을 처리할 때는 거의 다가 중첩된 반복문을 사용해야 된다를 미리 알고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은 자료들을 1차원으로 나열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 18, 9, 8 옆으로 데이터를 쭉 나열하고 있죠. 이럴 때 배열의 원소 한 개를 우리가 명시하고 싶을 때 무엇을 사용을 한다? 첨자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첨자 A라는 배열이 있을 때 0, 첫 번째 원소, 1, 두 번째. 첨자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배열 원소가 4개라면 첨자는 3까지만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에 사용되는 첨자는 이제 열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이러한 1차원 배열이 아니라 오늘 소개할 내용은 2차원 배열을 주로 소개할 건데요. 2차원 별은 데이터를 2차원으로 나열할 수 있다. 우리 수학에서 X축, Y축으로 어떤 좌표 한 점을 표현하죠. 이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별이라는 것은 1차원 별이 또 여러 개 있네. 1차원 별의 별을 2차원 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표 형태이죠. 우리가 자주 보는 이런 표 형태로 표현된 자료가 있을 때 이런 표를 바로 2차원 배열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원소 한 개를 명시하기 위해서 첨자가 몇 개 필요할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 별이라면 첨자 한 개만 사용해서 첨자가 1인 것 8 구분해낼 수 있는데, 2차원 별이라면 자, 내가 만일에 첨자를 A라는 배열에서 첨자를 한 개만 썼습니다. 그렇다면 A0 이것을 행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행에는 값이 4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 콕 찍어서 지정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뒤에 첨자를 한 개 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0행에 있는 것 중에서도 열 첨자가 0인 것 하게 되면 원소 한 개를 구분해낼 수 있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이라면 배열 원소 한 개를 지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첨자가 필요한데, 이 첨자 중에서도 앞에 거는 행에 관한 것, 뒤에 거는 열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이번 별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될까? 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영화 보러 갈 때 예매하고 가잖아요. 자, 영화관에 이 영화관 좀 작은가 봐요. 이렇게 5줄이 있다. 스크린이 앞에 이렇게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곳은 보통 뒷자리 여기 좋아하죠. 뒤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발 툭툭 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죠? 자, 이렇게 영화관에 5줄이 있고, 이 5줄마다 5줄의 각 줄마다 10개 좌석이 있을 때 우리가 예매된 좌석이 어딘지를 알아야 비어있는 곳에 내가 예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관에서 현재 좌석에 예매된 현황을 어디다 저장할까? 이겁니다. 1차원 배열을 이용한다면 한 줄에 대한 정보는 저장할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정보는 1차원 배열에 저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화관 전체 좌석의 정보를 저장을 해서 예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요. 지금 이 영화관 좌석 자체가 이런 표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O행 그리고 각 행마다 10개의 열이 있는 영화관. 자, 이러한 영화관 정보를 저장할 2차원 배열을 선언해야 된다면 배열을 선언할 때 자료형 먼저 적고요. 다음에 배열 이름 적죠. 그 다음 자, 우리가 1차원 배열일 때는 int sum O라고 적으면 정수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O행 10열. 자, 내가 O행 10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먼저 적어준 것이 행의 수, 뒤에 적어준 것이 열의 수입니다. 사각괄로 따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우리가 예약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우리가 실제 모바일 같은 데서 앱에 보면은 색깔로 표시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C 코딩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떻게 예매되어 있다, 아직 예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예매 상황을 1과 0으로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현재 영화관 예매 상황을 저장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선언만 한 상태이잖아요. 선언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상태를 이 배열에 초기화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려면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 중괄로 이용해서 선언하는 거 잘 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열을 먼저 선언하고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중괄로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잖아요. 배열은. 근데 이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이 들어있으니까 중괄로 안에 첫 번째 행의 정보 똑같죠? 1100000000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행. 자, 여기서 콤마 적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5행 10열이니까 5행이고 10개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중괄로를 이용해서 중첩해서 2차원 배열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차원 배열을 볼게요. 자,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으면 2차원 배열이 됐는데 이런 2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어 버리면 3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의 배열을 3차원 배열이라 할 수 있더라. 그렇다면 이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한 개를 지정하고 싶을 때 첨자가 몇 개 필요할까? 3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1차원 배열일 때는 열, 2차원 배열이면 행까지, 3차원 배열일 때는 면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 어느 행에 있는 어느 열에 있는 값 이렇게 지정을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3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5년간 각 1, 4분기,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의 실적을 비교해서 아마 분석을 하고 싶겠죠. 이럴 경우에 이 정보를 어디다 저장할까? 입니다. 자, A사의 5년간 분기별 판매 실적 2016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각 연도별로 4분기의 실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A사의 실적만 저장한다면 2차원 배열에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B사와 C사의 정보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사도 정보가 있고 C사도 정보가 있고 이런 2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네.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앞에 개수가 면을, 두 번째가 행을, 세 번째가 열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원소 한 개를 나는 콕 찍어서 이 원소를 출력할 거야 라면 printf 함수를 쓸 때 정수값을 찍습니다. 뭐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까? 배열명이 record인데 record 다음에 몇 번째? 자, 요것이 바로 1면이죠. 우리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지만 우리 C 언어에서는 첨자가 0부터 시작하니까 0면, 얘는 1면, 얘는 2면이 되겠죠. 자, 0면의 몇 행입니까? 0행, 1행, 2행. 0면의 2행, 그리고 2행 중에서도 몇 번째? 열? 네 번째니까 첨자로서는 3이 되겠지요. 배열원소 하나를 지정하기 위해서 첨자가 3개 필요하다. 자, B사에 똑같은 위치의 실적이라면 무엇만 다릅니까? 면 첨자만 다른 거죠. 뒤에 거는 똑같다. 그죠? 얘라면 레코드에 2면 2행 3열에 있는 원소. 자, 이러한 3차원 배열을 선언하면서 곧바로 초기화하려면 느낌 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일단 배열은 무조건 중괄호로 초기화한다. 그런데 이 안에 무려 3개의 면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괄호가 3개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한 개 면마다 5개의 행이 있지요. 하나, 둘, 셋, 넷, 5면. 첫 번째 면에는 또 값이 다 4개 있습니다. 순서대로 125, 127, 110, 13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는 말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4차원적이다 얘기하지 않나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C 코드에서도 실제로. 자, 이러한 A사, B사, C사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지부도 다 있다. 지사가 다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실적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이렇게 하면 4차원 별이 되겠죠. 그래서 차원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성을 점점 확장해 가면 되겠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배우겠지만 처리를 해야 될 때 반복문이 계속해서 중첩됩니다. 그리고 첨자 개수가 늘어나죠. 프로그램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거는 1차원이 가장 다루기 쉽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 모양 그대로 표현하기가 2차원이 가장 좋다면 2차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만 3차원부터는 첨자가 복잡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아니고는 잘 쓰지 않습니다. 뭐 차원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2차원까지만 소개할게요. 2차원 별을 선언할 때 주의할 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거 보면 2차원 별을 선언할 때는 행의 개수 몇 개 그리고 열의 개수 몇 개 얘기해 줘야 된다 했죠. 그리고 배열이니까 중괄호 안에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초기화하는데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없어요. 행 개수가 없네요. 없어도 될까요? 그래요. 없어도 좋습니다. 자, 행수는 생략 가능한데 열수는 뒤에 나오는 거네요. 미리 얘기하지 않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행수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안 써도 좋습니다. 이유는 이 뒤에 초기화하는 값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초기화 가능하는 값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기 초기화하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안 적어 놓으면 2행인지 3행인지 10행인지 컴파일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당연히 오류입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 리스트가 나오니까 자, 컴파일러 입장에서 중괄호 중간에 한 개, 두 개, 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네요.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역시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2차원별인데 중괄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선언할 때 2라고 10개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렇게 첫 번째 행 열의 개수가 두 개니까 한 개, 두 개가 첫 번째 행이겠죠. 그 다음 한 개, 두 개가 두 번째 행, 한 개, 두 개가 세 번째 행. 그러니까 3, 2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오류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똑똑하니까 중괄호 두 개네? 이거? 그러면 2행 3열이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그러나 C 컴파일러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무조건 여기에 값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안 적어주게 되면 컴파일러는 뒤에 거 고려할 생각을 안 해요. 주의할 것, 행수는 생략 가능하지만 열수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초보 때는 항상 생략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생략 안 하면 틀릴 일은 없거든요. 잘 알면 생략해도 좋아요. 그럼 이제 2차원 비열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거 살펴볼게요. 제목이 보면 2차원 배열과 중첩 반복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처리하려면 커진다 중첩 반복문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일단 행 단위로 출력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떤 데이터냐면 3행 4열 데이터네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 3행 4열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분기별 실적, 우리가 실적이라고 그러면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 그 전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최근 3년간 분기별 실적,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의 자료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장 먼저 첫 줄에, 그 다음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두 번째 열에, 세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 이렇게 행 단위로 출력해 보자 이겁니다. 2차원 별인데 어떻게 하지?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하면 결과가 나올까?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문제 해결 기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문제를 분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작은 문제로 나누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행 3개를 반복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3번 반복하니까 0부터 3 이전까지 로 행을 출력하고 줄바꾸고, 자, 한 행을 출력하고 줄바꾸고, 한 행 전부 출력하고 줄바꾸죠. 줄바꿈의 위치가 어디냐면 로 행을 출력하고 난 후에 줄을 바꾼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for의 제어 변수 시작 거의 i를 쓰죠. 당연히 i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2차원 배열부터는 첨자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가 첨자 때문에 의미가 헷갈린다 싶다면 첨자를 의미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row를 바꿔가면서 찍기 때문에 row를 0부터 해서
3 전까지. 이 3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 배열의 행수죠. 행수가 3행이라면 첨자는 0부터 시작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 이건 알고 있어. 그런데 모르는 거는 여기야. 로행을 어떻게 출력하지? 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내가 행 단위로 출력한 결과를 만일 내가 반복문을 사용해서 처리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값 00, 두 번째 01, 02, 03을 찍으면 되잖아요. 진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까? 4개의 정수를 찍어주세요. 세일 00, 01, 02, 03. 그죠? 있는 그대로. 그렇다면 두 번째 거는 행 첨자만 바뀌겠죠? 10, 11, 12, 23. 다음 거는 2021, 2, 23. 자, 느낌 옵니까? 먼저 나와버렸네. 자, 내가 지금 이 첫 행을 찍기 위해서 반복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게 4, 4분기가 아니라 1월, 2월, 3월, 4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라면 여러분 여기에 12개를 다 적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 아니죠. 자, 이것을 반복문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 여기 0 분홍색 로 행은 첨자가 고정인데 누가 바뀌어요? 연두색 부분이 변하죠. 행이 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첨자만 바뀐다는 겁니다. 이 행첨자를 내가 로 변수에 썼고 변하는 열첨자를 컬 변수에 쓴다면 컬럼에서 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로가 고정된 상태에서 컬럼이 어떻게 변해요? 0부터 3열까지 변하죠. 자, 우리가 로 행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코딩해야 되겠습니까? 로는 고정된 상태에서 컬럼이 변한다. 컬럼이 0부터 3까지 변하네요. 폼은 이용해서 컬럼이 0부터 4 이전까지 일씩 증가시켜가며 뺑뺑뺑 돌리는 거죠. 자, 맨 처음 폼은 들어오면 로가 0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자, 로가 0인 상태에서 컬럼이 0, 다음에는 1, 2, 3 변하죠. 00, 01, 02, 03. 자, 그래서 2차원 별이 되면 행 반복하기 위해서 for가 필요하고 한 행 안에서 열이 변하니까 for가 필요하고 앞으로 내가 2차원 배열을 사용한다면 i 변수를 써본다면 i는 어쩌고 저쩌고 for j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중 포문으로 코딩해야 되겠구나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열 단위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성적 같은 것을 처리할 때도 자, 표 형태로 4명의 학생에 대해서 3과목의 점수가 있다. 그래서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최길동이 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으면 홍길동 옆으로 쭉 총점, 김길동 옆으로 쭉 총점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국어 전체라면 국어 점수를 밑으로 쭉 더해서 합계를 구해서 학생 수만큼 나누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이처럼 표 형태의 데이터라면 행 단위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열 단위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행 단위로 일하는 것은 소개를 했고 이번에는 열 단위로 출력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열 출력,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출력을 해보자 이거죠. 자, 역시 일단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4개의 열을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건 알겠어. 라면 슈도 코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칼럼 0부터 첨자 4 전까지 칼럼열을 출력하고 줄바꿔. 그럼 우리는 좀 전처럼 요 자리만 확장하면 코드 완성되겠습니다. 자, 열 단위로 출력하려면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죠. 자, 일단 출력된 결과를 봅시다. 자, 요렇게 첫 번째 열을 출력하잖아요. 자, 출력한 결과를 일일이 직접 반복만 안 쓰고 코딩을 해 본다면 첫 번째 행은 001020이죠. 001020. 그럼 두 번째 열이라면 011121. 자, 같은 열을 출력하니까 지금 0열 출력이잖아요. 그러면 열 첨자가 여기네. 이 열 첨자가 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누가 변합니까? 빨간색 부분인 행 첨자가 변하죠. 자, 빨리빨리 변하는 게 뭐다? 행 첨자가 빨리 변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깥 포문에서 칼럼이 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행 첨자만 후딱후딱 변하네. 자, 칼럼열을 출력하려면 그렇죠. 포문을 이용해서 로가 0부터 3 전까지 프린트F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칼럼이 처음 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로만 0, 1, 2, 0, 0, 1, 0, 2, 0, 0, 0, 1, 0, 2, 0 출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 9구단 출력할 때 2, 1은 2, 2, 2는 4, 2, 3은 6 옆으로 쭉 출력하는 게 있었고요. 2, 1은 2, 2, 2는 4 이렇게 밑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옆으로 단위 고정되느냐 아니면 곱하는 수가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 중첩 할 때 이 두 개의 위치가 교환되면 어느 게 먼저 고정인지 결정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행이 고정되어서 출력이 되려면 여기가 행 첨자여야 되고 열이 먼저 고정되어서 출력이 되려면 여기가 열 첨자여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행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죠.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홍길동 학생의 세 과목 점수를 나란히 3개를 더하면 총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자, 이 해의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의 합을 구해서 총 실적을 구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같은 행에 있는 것의 합계를 구해보자 이거죠. 자, 일단 내가 해야 할 일은 자,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는데 이 합계는 어디에 구하느냐? 1차원 별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차원 별을 배우죠. 그러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2차원으로 해야 될지 1차원으로 해야 될지. 자, 세개 연도의 각 분기별 실적은 2차원 별입니다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 이 해의 총판매, 이 해의 총판매, 이 해의 총판매는 데이터 3개뿐이 없죠. 그러니까 1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3개의 값만 저장하는 int year 배열로 선언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몇 번 반복하면 됩니까? year 배열은 3번 구하면 되겠죠. 원소가 3개 있으니까. 자, 각 행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한다? 3번. 즉 로가 0부터 3행 이전까지 각 행의 합을 어디에? 자, 요거요. 요거 일치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2차원 배열을 중첩 포문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첨자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열 0은요. 어떻게 구해집니까? 셀 00 더하기 셀 01 더하기 02와 03을 더하면 2열 0이 구해지죠. 자, 이 첫 번째 행의 첨자가 바로 2열의 첨자와 똑같네. 그죠? 그래서 여기 로가 0일 때부터 3 이전까지 로 행의 합을 어디에? 2열 로에 저장한다. 요거 첨자 변수 맞추는 거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행의 합계를 구했다면 출력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세 개의 원소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는 것처럼 i가 0부터 3 전까지 1 i 0 1 2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덧셈을 해야죠. 자,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전에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때 0을 앞에 붙여서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10. 그래서 폼을 돌렸습니다. i는 1부터 i가 10이 될 때까지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현재 썸에 i를 더하는 것. 이때 썸의 초기치는 0부터 시작해야 문제가 없네. 입니다. 자, 이거는 배열 배우기 전에 단순하게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배열의 원소를 더하는 겁니다. 자, 셀 00 더하기 01 더하기 02, 01 더하기 02 더하기 03을 해서 더하는 건데 자, 앞에다가 뭘 붙인다? 0 붙여주면 배열 원소 더하기를 4번 반복하네? 맞습니까?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행마다 행의 합을 2열 로에 구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지금 설명한 요 수식을 처리해 주는 코드가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적어 볼까요? for 자, 0으로 행은 고정된 상태에서 열 값이 0에서 3까지 변하죠. 컬럼이 0부터 컬럼이 4보다 적을 때까지 컬을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자, 우리가 덧셈 구할 때 썸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난 후에 썸의 값은 기존에 구한 합에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거죠. 세일 로 행의 컬을 더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로가 0이라면 0, 0, 0, 1, 0, 2, 0, 3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중간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썸의 합은 구해졌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 4개를 더한 것을 어디에? 2열 0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문을 뺑글뺑글 돌고 나서 합을 다 완성한 후에 이 합을 어디에? 2열 로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썸 변수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학생이 있다면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자, 2열 로에 초기치를 0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는 썸 변수 대신에 여기에 2열 로를 쓰는 겁니다. 자, 2열 로를 처음에 이 2열 로죠. 처음에 0으로 만들었다가 셀 00 다음 01 더하기 02 더하기 03을 계속해서 어디에? 이 변수에 누적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네요. 2열 로를 곧바로 0으로 초기화해서 거기다가 꼬박꼬박 원소 4개의 값을 누적해 가게 해도 좋습니다. 첨자가 많이 나타나니까 헷갈리겠죠.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거죠. 무조건 나는 썸에다가 합계를 구할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썸을 이 로에 저장하겠어.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행렬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을 할 수가 있는데 행렬의 덧셈, 뺄셈은 아주 쉬워요. 지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행렬의 곱셈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 씨한테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급해요, 유유, 뭐 우리 지식인 씨 돌아가는 그 뭐죠? 뭔가 더 줄게요,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렬의 곱셈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곱셈을 하려면 첨자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할 거고요. 행렬의 덧셈, 뺄셈은 아주 쉽습니다. 자, 제목은 각 원소와의 뺄셈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데 사용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의 판매 실적이다 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리고 각 분기별 또는 여기를 직원 3명의 올해의 판매 실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의 판매 목표치가 120이었다면 실제 판매 목표치보다 많이 팔았을까? 적게 팔았을까? 분석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배열 내용을 변경해 보자. 딱 봐도 딱 목표치만큼 목표치보다 못 팔았네. 오, 여기는 목표치보다도 훨씬 추월해서 17개나 더 많이 팔았겠죠. 이렇게 정보를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거를 몽땅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최근 3년 동안 목표치보다 얼마만큼 더 많이 팔았을까 이런 정보도 구할 수 있겠고요. 합구하는 거는 우리 좀 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3개 다 더하면 전체 합이 나오겠죠. 자, 일단 우리는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가 120이라면 빼기 120, 빼기 120, 빼기 120 더하기 같아 보인다죠? 빼기 120 모든 원소에 대해서 120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왔죠? 중첩 포문이 필요하다. 중첩포를 돌려야 3, 4, 12, 12개 원소에 대한 처리가 어디서요? 제일 안쪽 포 안에서 12번 돌아가겠죠. 자, 무조건 모든 행과 열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각 원소마다 무조건 120을 빼주는 거죠. 자, 120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깃에서 타깃만큼 빼준다 라고 생각한다면 각 원소마다 타깃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타깃은 그냥 정수한 개니까 일반 변수로 선언해서 값을 대입하든지 입력받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코드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자, 일단 이 안에 왔다는 말은 첨자가 로이고 컬럼인 원소. 원래 값에서 타깃만큼 뺀 값으로 바꾸어 주시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여기에 코드가 들어갈 일이 없을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는 중첩하고 이 안에서 빼기나 더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이 안에만 코드를 넣는 거이지만 조금만 더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안쪽 폼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코드를 추가해야 될까? 아니면 바깥 폼은 돌아가기 직전에 코드를 추가해야 될까? 여기에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실습 문제로 남겨둘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예능에서 하던 것 같은데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묻잖아요. 자, 양모모씨 같은데 자, 너 이름이 뭐니? 물었다면 내 이름 홍길동요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이름, 문자열을 입력받는 실력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형,
1차원 배열 또는 캐릭터형 2차원 배열을 배워야 문자열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문자열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